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강 평생교육기관 의사소통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개념으로서 의사소통은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말, 문자, 그림, 몸짓 또는 물건을 갖고 하는 행위 등을 매개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은 인간의 능력이나 기술적 매체를 사용하여 태도, 생각 및 정보를 전하거나 교환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전달하고 수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상과 의견을 교환하고 사실, 생각, 느낌을 주고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인간이 신호나 기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메시지를 언어나 비언어 방법으로 타인에게 전달하고 생각이나 감정을 교환하며 공유하면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운주라는 학자는 효과적 의사소통을 하고 이렇게 적고 있죠. 첫째, 전언의 질과 그 표현이 중요하며 전달한 내용의 명료성, 적시성, 일관성, 길이, 상호 관심 또는 이익, 진실성 등이 바람직한 특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둘, 바라던 결과가 성취되는 것이로 궁극적으로 이는 발신자 목적이 되겠고요. 셋째, 의사소통의 효과는 시간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란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식적 의사소통에서는 조직 내에서 공식적 의사소통의 경로와 수단을 통하여 정보가 유통되는 것이며, 공식적 의사소통의 목적은 구성원에게 조직의 목표, 방침,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달 방법은 계층의 명령 계통의 공문서, 서면, 구두명령, 보고 등이 되겠으며, 공식적 의사소통의 효과는 조직의 권력구조, 상하의 위계, 전달자의 정보 체계, 기술에 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력의 중앙 집중화가 되면 될수록 상하의 위계가 엄할수록 또는 전달자의 전달체계 기술이 좋으면 좋을수록 공식적 의사소통 효과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권한관계가 명확해지고 의사소통이 확실하고 편리하고 발신자와 수신자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융통성이 없고 의사소통이 느려서 사물을 지연시키며 조직을 경직화시킬 수도 있고, 공식적 의사소통만으로 모든 조직 내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이루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비공식적 의사소통으로서는 비공식적 조직인 친화관계, 학연, 지연 등 내부 조직의 인간적 접촉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의사소통이 되겠으며, 비공식 의사소통은 관리층이나 또는 합리적인 조직의 목적 관계 없이 직원 상호 간의 인격적, 사회적 거리관계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화나 메모, 잡담, 풍문, 소문 등이 되겠죠. 장점으로는 전달 속도가 빠르고 하급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알기 위해 정보를 흘렸을 경우에 신속하게 그 결과를 알아낼 수 있으며 하급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의사소통이 전달되지 못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하급자의 태도나 성과 아이디어,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어 직원의 만족감을 주게 되겠죠. 단점으로는 무책임한 정보가 그럴 경우 너무 전달 속도가 빨라
관리자의 통제가 어렵고 풍문, 전화, 잡당 등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통제가 어렵고 책임 추궁이 어려우며 애국되고 정화하지 못하면 상관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우려가 있겠습니다. 자, 언어적 의사소통으로서는 언어를 매개체로 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구두 의사소통과 문서 의사소통으로 구분되며 구분 의사소통은 직접적인 말을 수단으로 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의사소통으로 공문결제, 직원회의, 이혼회 활동, 연수회, 전화, 여론조사, 개별 면담 등이고 문서 의사소통은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으로 보고서, 공문서, 회람, 게시판, 한컴 쪽지, 이메일, 팩스, 사후통지, 메모, 편지, 안내서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구두 의사소통은 정보 교환과 반응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즉시성과 신축성, 융통성, 비밀성 보장 등이 장점이 되겠고요. 전달 대상이 제한되고 전달 내용이 중요하고 복잡할 때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호작용과 반응이 의사소통 목적이 중요할 때는 모임, 회의, 전화 등에 의해 구두 의사소통이 문서에 의한 의사소통보다 훨씬 높게 되겠고요. 수신자의 반응을 확인하기 어렵고 수신자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지 못하여 비밀이 누설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서는 구두나 문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으로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자세, 몸짓, 손짓, 얼굴 표정, 복장 등 운yon 중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태도 등 신체적 언어가 있고 교통신호, 도로표지판, 안내판 등의 물리적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복장의 모양과 색상, 자동차의 크기와 색상, 사무실의 크기, 사무실 용품의 배열, 의자의 크기 등의 상징적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되겠고요. 언어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자통신으로서는 전자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이 되겠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개인 간, 조직 간의 의사소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TV 모니터를 통한 화상회의, 토의, 그리고 강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겠고 전자통신을 이용한 의사소통은 다량의 정보를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능률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위한 심층적인 논의는 곤란한 단점으로 둘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일방적 의사소통으로 보면은 명령이나 지시와 같이 전달자가 수신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법이며 발송자가 수신자의 내적 반응만 일으키고 수신자로부터 다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게 일방적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쌍방적 의사소통으로서는 전달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면 수신자의 반응이 피드백이 되어 다시 전달자에게 대단한 형태가 되겠고요. 수신자와 송신자 간 상호 정보의 교환과 반응을 알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고 보겠습니다.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될 수 있겠고 쌍방적 의사소통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일방적 의사소통보다 효과가 매우 높고 메시지 왜곡이 없음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향적 의사소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향적 의사소통이란 조직의 위계 또는 명령 계통에 따라 상급자로부터 하급자에게 전달되는 의사소통 방법이며 첫째, 명령은 규칙, 규정, 지시, 훈령, 발령, 요강, 고시, 해람, 영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문서명령과 구두명령이 있겠습니다. 문서명령의 장점으로는 복잡한 내용을 정확하고 획일적으로 전달할 때고 내용을 장기간 보존할 때 필요하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지리적으로 분산될 때 필요가 되겠습니다.
명령을 받는 사람은 교육 수준이 높을 때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의사소통이 일방적이고 획일적이어서 명령을 받는 자의 의견이나 요구를 진정할 수 없고 급히 상할 경우 비밀 누설의 위험성이 있겠습니다. 자, 구두 명령의 장점으로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형시킬 수 있고 명령을 받는 자의 반응과 이해를 감지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는 자에게 확인할 기회와 의견 진술의 기회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전달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으며 내용이 복잡하거나 중요한 명령은 부적당합니다. 명령자에 대한 신뢰감이 적을 때는 효과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정보는 조직 구성원에게 조직 내의 사정을 알리고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이며 전달 방법으로는 구두와 문서가 있으며 대부분 문서는 별람, 뉴스레터, 각종 게시, 기관지 등이 있고 구두는 방송, 인터폰, 강연들이 있겠습니다. 일반적 정보는 조직과 업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조직에 대한 귀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며 사기를 높여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상향적 의사소통을 보면은 조직의 계층 하부에서 상부로 정보와 의사가 전달되는 것이며 전달 방법은 보고, 제안제도, 의견조사, 면접, 고충 처리 제도 등으로 구두와 문서에 의한 방법입니다. 첫째, 보고는 공식적으로 주된 하의 상달 방법으로 주로 구두 또는 내부 기한문, 외부 발송 결제 등의 방식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상관의 명령은 명령 자체의 잘못이나 전달 과정의 잘못이나 상황 변화 등에 의해 결과가 전달자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고 상급자는 하급자의 보고를 받아야 그 결과도 평가하고 새로운 결정을 하며 지시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공식적 성격이 강하므로 진정한 하의 상달의 제약이 많으며 애국되거나 허위적인 것도 많다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제안제도는 직원들이 조직의 관리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생각을 제안하게 하며 유익한 것은 채택하여 실시하고 상응의 보상을 주는 제도이며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의견조사와 면접을 하는 것은 명령을 하는 사람이나 명령을 받는 사람이 다 같이 공감하고 믿을 수 있는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셋, 의견조사는 질문지를 통해서 직원의 사기나 태도 등을 조사하는 데 유용하며 직원들의 사기 수준 정도와 직원들 간의 알력과 친화의 정도를 측정하며 각 업무부서 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직원들의 의견과 만족 등을 토로하게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면접은 능력이 있는 직원이 상급자와 단독 면담하여 조직 운영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재반응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고충 처리 제도는 직원들의 직속 상급자를 경호하지 않고 자기들의 불만이나 문제점을 토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고충 처리 제도에 의해 직원은 상급자의 불합리한 행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불만이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평적 의사소통으로서는 동일 계층상의 사람들 간, 즉 수평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으로 횡적 의사소통 혹은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을 둘 수 있겠습니다. 조직의 규모가 크고 분업이 되면 하위 조직 간의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 갈등이 야기되는데 이의 해결 방법으로 목표 간의 조정을 하기 위해 횡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조직이 고도로 전문화될수록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가 있으며 이때 전문가의 의견 반영에는 횡적
의사소통이 필요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사전심사제도, 회의 및 위원회, 회람, 통보 등이 있겠습니다. 자, 사전심사제도는 계획이나 정책의 최종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계 부분에 사전심사를 해보도록 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사전에 조정하는 제도이며, 회의 및 위원회는 중요한 결정에 앞서 의회를 통하여 정보나 아이디어가 교환되며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 등에 의해 조정된 것을 말합니다. 셋, 회람 및 통보는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관계자들에게 통지하는 것이며, 통보는 일정한 사실,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인에게 알리는 방법이 추가되거나, 회람은 문서를 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대각성 의사소통을 보면은 구성원이 자신의 기능적 권한 위에 각 계층의 구성원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조직 구조상 집단을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되겠으며, 이는 개선 조직의 한 부분과 참모적 조직 사이에 일어나는 의사소통으로 이를 통해 개선 조직의 문제에 대한 참모 조언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의사소통망의 형태를 또 한번 볼까요? 자, 조직 구성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반복적이고 재현적인 상호작용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망은 발송자로부터 수신자에게로 메시지가 흐르는 경로 구조로 다양한 연결망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조직 내의 지도자 위치, 의사소통의 흐름, 지도자와 추종자들 관계에 따라 전형적, 비전형적 의사소통 연결망으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연세형 하면은 점점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자, 한번, 자, 수레바퀴형 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X자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 Y형, 원형, 완전 연결형, 의사소통 연결방 형태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슬라이드에서 잠깐 봤듯이, 자, 연세형을 사슬형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공식적인 명령 계통에 따라 의사소통이 상위 계층에서, 자, 지금 상위 계층이죠.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이렇게 흐르는 의사소통망으로 의사소통이 상하로만 이루어진 관계가 연세형이 되겠습니다. 자, 구성원 간의 엄격한 계층 관계가 존재가 되죠. 상위의 중심 인물이 정보를 종합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속도는 빠르나 집단의 만족도가 낮겠습니다. 정보가 계층 단계를 따라 아래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게 사실은 연세형이 되겠죠. 네, Y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형은 말 그대로 구성원이 상급자에게 보고하면 상급자는 조직의 장에게 보고하는 의사소통방이 되겠죠. 자, 매우 관료적이고 이기적인 조직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의사소통망은 정보가 조직의 최하층에서 최상층까지 전달되면 모든 이익의 수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슬형과 비슷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흔치 않죠. Y형은. 자, 수레바퀴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레바퀴형은 모든 집단에서 공식적 작업 집단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모든 정보와 흐름이 지도자에게 집중된 의사소통망. 그죠? 중심에 한 사람이 있고, 지도자죠.
그러면서 수레바퀴 막 돌아가는 것이죠. 자, 중심 인물이 신속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상황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단순 업무 경우에는 의사소통 속도가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업무가 복잡한 경우에는 교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겠다. 집단의 만족도는 낮으며 중심 인물에게 사고가 생길 경우 집단이 아예되기 쉽다. 이게 중심형이 되기 때문에 여기 CEO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리가 비어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보고, 대화, 운운할 상대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레벽 경에는 원호 중심 체계로 보면 또 되겠습니다. 원형. 네, 원형은 말 그대로 구성 간의 상호작용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넓게 분산되어 있는 의사소통망이 되겠죠. 이계적 관계가 중심 인물이 없는 이온의 조직에서 나타납니다. 서열지위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하므로 문제 해결은 느리나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다고 또 볼 수가 또 있습니다. 완전 연결을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모든 구성원들이 다른 모든 구성원들과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구성원 개개인이 의사소통을 주도하고 있는 게 완전 연결이 되겠죠. 자, 구성원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므로 창의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고 구성원 만족도가 높으나 사태 파악과 문제 해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으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장애 요인과 개선의 표를 보시면은, 자, 보면은, 자, 발신자가 기호와 메시지, 해독, 수신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수신자가 어떻게 피드백을 해서 발신자한테 다시 보내는 방법이 피드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사소통 과정이 되겠죠. 자, 이제 의사소통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의사소통 과정은 송신자, 메시지, 수신자로 세 가지로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구성 요소는 발신자로서 수신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 생각, 느낌 등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보호하는 송신자의 생각이나 아이디어 또는 정보 등을 언어나 몸짓, 부호 등 특정 형태로 제거해야 되는 메시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부호가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는 말이나 글, 그림, 얼굴, 표정들과 같은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 등이 있게 되겠죠. 자, 메시지는 말이나 글, 그림, 얼굴, 표정들과 같은 것으로서 언어적인 것, 비언어적인 것이 있겠습니다. 자, 매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겠고요. 수신자는 송신자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해독자는 전달될 메시지를 수신자가 어떤 개념이나 생각, 감정 등으로 회수하는 과정을 해독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피드백은 송신자로 하여금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이해됐는가를 알게 되는 수신자의 답변이 되겠죠. 그 다음, 잡음은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정확도를 감소시키고 방해하는 요소가 잡음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장애 요인으로서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무엇을 전달해야 할 것인가의 목표가 결여된 경우이고요. 의사소통의 기술 부족 현상으로서 부족한 용어 사용, 기법상의 과오, 서투른 발음이나 문장 구성력 등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따르겠습니다. 자, 송신자의 왜곡 현상으로서 잘못 표현
된다거나 수신자가 잘못 듣거나 잘못 해석할 때 이 장애 요인이 되겠고요. 네, 대인 간의 감수성 부족 현상으로서 대인 관계에서 타인의 욕구와 감정 및 정서에 무관심 상태를 보임으로써 수신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 걸 뜻합니다. 다섯, 누락 또는 생략으로서 정보 내용 모두를 보낼 경우 송신자에게 불이익이 따르므로 미리 사실을 조작하려는 의도 때문에 발생하며 조직 내 수직적, 노사 간, 거래자 간, 경쟁업체 간 의사소통 시 자주 발생되며 조직 내의 계층수가 많을수록 수직적 의사소통의 내용이 변질된 우려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자, 수신자와 관련된 장애 요인을 또 볼까요? 첫째는 수신자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선입견이 되겠고요. 둘, 수신자의 평가적 경험으로서 전달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며, 수신자의 선택적 지각의 문제로서는 수신자의 경험, 욕구, 배경, 그 밖의 개인적 특성에 어울리는 것만 선택되는 것을 해석하여 그것을 현실이라 생각함으로써 해석 과정에서 잘못을 인하여 선택적 지각이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신자의 문화적 차이를 보면은 송신자와 수신자 다른 경험과 가치관이 기호화와 해독 과정에서 왜곡된 현상이며, 반응적 피드백 결핍 등은 송신자의 메시지에 대한 수신자의 반응의 능력 결핍으로 의사소통에서 누락이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황에 관련된 장애 요인으로서 정보 과정, 개인이 받아들이는 수용 범위를 초월한 상태의 과중한 정보는 의사소통의 유효성을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겠다. 둘, 언어 관계로서 어려운 전문용어나 애매한 제스처, 어휘상 문제를 야기할 만한 언어의 선택 등에서 야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의사소통의 시간과 정보량에서 시간의 촉박함, 전해야 할 메시지의 양이 너무 많은 경우에 발생하며, 회의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거나 회의에서 다뤄야 하는 안건이 너무 많을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넷째, 문자나 언어가 아닌 상징적인 기호를 통하여 오는 비구두적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원칙으로서 명료성의 원칙. 자, 의사소통에 있어서 전달하는 내용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체계성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관성 원칙. 의사소통 전달 내용의 전후가 일치돼야 하고, 의사소통은 너무 이르거나 늦어서도 안 되고 필요한 시간 적정히 행해야 하는 게 적시적 원칙으로서 적정성 원칙으로서는 의사소통에서 정보 양이 너무 많거나 빈약하면 수신자 이해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해야 합니다. 배포소 원칙. 의사소통은 발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돼야 하고, 전달되지 않을 때는 메시지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정보는 쓸모가 없거나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적응성 원칙으로서 의사소통의 내용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과 신축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수용성 원칙으로서 의사소통은 수신자가 관심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갖출 때 효과적이므로 수신자의 적극적 반응을 볼 수 있도록 수용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개선 방법으로서는, 자,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란 정보를 의사소통 흐름 속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표이다. 2. 수신자의 특성을 파악하라. 3. 수신자가
내용을 예고하지 않도록 전원을 간결하고 쉽게 해야 되겠죠. 4. 전달 수단의 경로를 결정해야 되며 최적의 시간을 선택해야 됩니다. 전달 내용의 양을 적절하게 해야 되며 피드백을 이용하여 결과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기법으로서는 조하리창, 미국 심리학자죠. 심리학자 조지프 루프트와 해링턴 잉햄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성하여 조하리의 마음의 창문이라는 자기 개방형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 창문 속에는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 소망, 기대, 가족사항, 취미, 종교, 교육관계, 장단점 등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하리 창은 창틀의 크기와 형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 수준과 자아 노출, 피드백의 교환 정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피드백 어느 정도와 자기 공개의 정도를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모르는 영역, 내가 아는 정보는 뭐예요? 타인이 아는 정보도 있겠죠. 공개적 영역, 타인이 모르는 정보, 숨겨진 영역, 그죠? 자, 내가 모르는 정보에서는 타인이 아는 정보는 맹목적 영역이 되겠으며 타인이 모르는 정보에서는 미지의 영역이 된다 하는 조아리창의 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개방적 영역을 보면은 이 영역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잘 알려진 부분이 이 영역이 넓은 사람은 개방적이고 방어적이 아니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소통 능력으로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원만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방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자, 맹목적 영역 자기 주장형은 자기 자신에 대해 타인에게는 알려져 있으나 자신은 모르는 부분이며 타인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지 못할 때는 이 부분이 넓어져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타인의 의견을 불신하고 비판하며 수긍하려 들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영역이 넓은 사람은 눈치가 없고 둔한 사람은 타인이 보기에는 개선할 점이 많으나 자신은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또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자기 도취적인 사람이거나 이와는 반대로 자존감이 낮아 자신의 좋은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과 이 영역은 타인으로부터 얼마나 피드백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영역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조언과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내는 자세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잠재적 영역을 또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는 잘 알고 있으나 타인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이 같은 경우에 타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자기의 감정과 태도를 비밀에 붙이고 타인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겠죠. 자, 이 영역이 넓은 사람은 신중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자기 표현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은 그가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쉽게 접근해 오지 않게 되는 게 단점이 되겠죠. 자, 이러한 현상은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기 때문에 자기를 은폐시키거나 자기 개방이 두려워 불안해하고 긴장함으로 원만한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이런 상황에서 이 영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개방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지적 영역은 고립형이 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부분에서 이런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견해를 표출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타인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영역이 넓은 사람은 고립되어 있고 심리적으로 고민이 많으며 부적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미지적 부분이 넓이가 더 커질 것이며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통찰을 하면 이러한 부분을 알게 되겠습니다. 대인 간 의사소통 유형을 또 보면은 자기 거부형,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고립되어 자신의 생각, 의견, 태도, 감정을 타인에게 숨기려고 하는 의사소통 유형이 되겠고요.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보다 자기 거부형 의사소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자기 보호형으로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숨기면서 남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고 타인에 대한 평가만을 하는 의사소통 유형이 되겠고요. 자기 보호형은 가능한 한 자기 노출은 피하고 상대방의 평가받지 않으려는 방어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어적인 사람은 극단적인 경우 타인에 관한 자신의 생각, 의견, 태도와 감정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자, 다음은 자기 노출형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응을 상대방에게 확인시킴으로써 자신에게 관심을 두도록 하는 의사소통 유형이 되겠고, 이런 사람은 자신이 받는 피드백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타인으로부터 피드백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 최근에 받아들인 피드백이 긍정적인 것인가 부정적인 것에 따라 심한 감정과 기복을 겪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기 협상형은 의사소통을 하는 상대방과 자신의 내적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갈등을 느끼게 되는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지 내에서 타협하는 의사소통 유형이 되겠고, 자기 협상형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이 동일한 경우에만 피드백을 제공하고 자신을 개방하는 자기 협상형이 있겠습니다. 자기 실현형을 보면은 자신에 대한 적당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요청하며 방어적이지 않고 건설적이며 개방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의사소통 유형이 되고, 의사소통 유형 중에서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피드백과 자기 노출 및 타인에 대한 경청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평성교육과 의사소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는 8장 평생교육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